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 교수이자 비즈니스 인북을 진행하는 이시안입니다. 오늘은 해외 로케이션으로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 월드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볼 사람이 에드 캠머리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픽사 그리고 디즈니 대표를 지내면서 창의성 있는 인재들을 운영하고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신 분이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살펴볼 책은 바로 에드 캠머의 창의성을 지휘하라 라는 책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로케이션으로 여기 플로리다에 있는 디즈니월드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의성을 지휘하라 라는 제목에 걸맞게요. 이 책은 창의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창의성 있는 인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러니까 창의성 있는 조직을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창의성 책과는 좀 다른 차별점을 가지게 되죠. 제가 에드 캠머렉에서 찾은 창의성 있는 조직을 운영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요,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존중은 사람에 대한 신뢰에 대한 다른 이름이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기본적으로 창의성 있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론 창의적인 어떤 결과물을 내지 못했을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창의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을 때 그것이 먼저 그 사람 때문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조직의 문화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드 캠머리 처음에 픽사 대표로 있다가 디즈니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디즈니가 픽사를 합병하면서 이 대표로 데리고 가거든요. 그런데 디즈니에 가니까 16년 동안 디즈니는 애니메이션의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디즈니의 조직 문화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서 디즈니에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창의성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를 먼저 의심하기 전에 이 조직 문화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했는데, 당연히 그 조직 문화에 대한 문제였어요. 디즈니가 너무 관료화되고, 그리고 뭘 하나 제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창의적인 사람들이 해는, 그러니까 감독이라든가 작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이 결정하게 되면서 그 좀 재미없는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 조직 문화를 개선하니까 기존에 있던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하더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창의성 있는 사람들을 운영하기 위해선 이 사람이 일단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전제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것이 먼저 첫 번째다 라는 얘기예요. 에드 캠머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솔직함입니다. 에드 캠머는요, 스타워즈의 조지 루카스, 그 다음에 애플의 스티브 잡스, 디즈니의 바바 이거 같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면서 그들의 귀에 거장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귀에 짓눌리지 않고 자신의 성과를 낸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솔직한 어떤 피드백을 가지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자신이 윗사람한테 솔직하게 피드백하는 건 물론이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밑에 사람이 이 사람에게 피드백을 솔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솔직함에 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정직이랑은 좀 구분을 하더라고요. 정직은 약간 윤리적인 책임이 있잖아요. 윤리적인 책임과는 좀 별도로 진짜 정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그냥 가감없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솔직하다라고 표현을 해서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할 때 이상한 것은 이상하다, 이건 망작비리 난다 라고 하면 망작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솔직함을 직원들에게 허용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사실 직원의 입장에서 윗사람들, 임원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라고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도화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할수록 하고, 그런 피드백을 가지고서 다시 작품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듦으로써 우리에게 사랑받는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제도화했는데, 중요한 건 이 제도가 관료화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특징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은 이야기하지만 해결책은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는 순간 그건 하나의 관료적인 명령이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찾아내요. 그리고 해결책은 감독이나 정말 제작자, 그러니까 그걸 제작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크레더블이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씬이 있었대요. 근데 이 남편이, 그러니까 둘 다 초능력 가족인데, 남편이 파워, 그러니까 힘을 대변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아내는 그 몸이 고무처럼 늘어나는 그런 초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편이 파워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요. 싸우는데 남편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무슨 가정폭력처럼 느껴진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으니까 대사를 좀 고치는 게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받았는데, 이 감독이 이 대사는 손을 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피드백을 받고서 그럼 대사 고치겠습니다 한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가정폭력을 보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인지한 다음에 싸울 때 여성이 이제 고무처럼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여성을 이렇게 남편보다 2배로 크게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서 딱 다시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가 훨씬 좋은데요. 그 대사 어떤 거 고치셨나요? 그래가지고요. 대사는 마침표 하나 손대지 않았습니다. 라고 답을 했다는 일화가 있죠. 에듀켓멀의 세 번째 특징은 공정함입니다. 이 공정함은 투명함과 비슷한 말로 쓰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직원들과 임원들이 같이 주차 공간을 배정받을 때 같이 신청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임원이면 임원의 공간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차공간을 배정할 때 임원과 직원이 같이 신청을 해서 선착순으로 배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조직 문화다 보니까 공정하다라고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되냐면 이 사람들이 임원과 직원은 하는 일이 다른 것이지 이게 계급이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창의적인 일, 창작에 대한 일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윗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 창의적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조직 문화 하나하나에 창의적인 사람이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정함과 투명함을 딱 그 부여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사장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 노력을 다한다는 것이죠. 에듀켓멀의 이야기들은 사실 평범하고도 평이한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죠. 에듀켓멀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자신과 창작자의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요. 이런 일화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신한테 피드백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고민을 하다가 회의실의 탁자가 굉장히 긴 게 놓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운데 앉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은 이야기가 잘 안 들리고 하니까 자신이 이야기할 때 이게 너무 집중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만 이야기하게 되고 저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잘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구나 느낀 다음에 회의실의 탁자를 모두 다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그 좀 정사각형 또는 원형 이런 걸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놀랍게도요. 그것만으로도 서로 간의 소통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이런 디테일한 면들을 사실 임원, 대표가 발견하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인재에게 창의성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조직화하는 것이 에듀켓멀의 장점입니다. 이런 장점을 통해서 픽사나 애니메이션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지안의 비즈니스 인 북스에서는요. 에듀켓멀을 통해서 창의성 있는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지,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창의성을 지휘하라 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